1973년 10월, 미국 주유소 앞에 수십 킬로미터의 차량 행렬이 생겼어요. 또 영국에서는 주 3일 근무제를 선언했고, 네덜란드는 일요일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어요. 한국은 TV 아침 방송을 8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가 한 달 만에 12달러로 4배나 폭등한 석유 파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오펙이 세계에 보여준 힘이었어요. 근데 2026년 5월 1일, 오펙의 핵심 회원국이었던 UAE가 60년 역사의 이 카르텔을 탈퇴했습니다. 53년 전 세계를 무릎 꿇린 그 카르텔이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산유국 하나의 탈퇴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의 판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오늘 익룡 버핏은 1960년 오펙 설립부터 2026년 UAE 탈퇴까지 66년의 역사를 한 편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계를 1960년으로 돌릴게요. 당시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는 건 중동 산유국들이 아니었어요.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는 서방 7개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었어요. 엑손, 쉘, BP, 걸프, 텍사코, 시브론, 모빌. 이 7개 회사가 중동 산유국들의 유전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원유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자기 땅에서 석유가 나는데 가격 결정권이 없었어요. 서방 석유 회사들이 정한 가격에 그냥 팔아야 했습니다. 이 분노가 1960년 오펙을 탄생시켰어요. 1960년 9월 1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5나라가 모였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석유 가격 우리가 정하겠다. 경제학 용어로 이게 카르텔이에요. 여러 공급자가 모여서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 근데 처음엔 아무도 이 카르텔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서방은 비웃었습니다. 저 개발도상국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대가를 치르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의 시작이에요. 미국은 즉각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무기와 군수물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은 이를 보고 분노했어요. 10월 17일, 오펙 아랍 회원국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정은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지원국들에게 석유를 팔지 않겠다. 매달 생산량을 5%씩 줄이겠다. 이게 역사상 최초의 석유 무기화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 가격이 한 달 만에 12달러로 뛰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대가 이 사건 하나로 끝난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 시대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불러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보통 경기 침체 때는 물가가 내려요.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오일 쇼크 이후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원유는 모든 생산 활동의 근원 에너지거든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경기가 나빠도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케인스 경제학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오펙은 세계 최강의 경제 무기를 가진 조직으로 부상했어요. 여기서 잠깐 경제학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게 익룡 버핏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카르텔은 구조적으로 자기 파괴적이에요. 이건 경제학의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펙 회원국들이 약속했어요. 우리 다 같이 감산하자. 그럼 유가가 오르고 우리 다 같이 돈 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몰래 생산량을 늘리면 다른 나라들은 감산하는데 나만 증산하면 높은 유가에 나만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나 혼자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근데 모두가 이 생각을 하면? 모두가 몰래 증산하면 카르텔이 붕괴하고 유가가 폭락해요.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이게 카르텔의 구조적 딜레마예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에도 오펙 회원국들은 이 딜레마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1980년대 들어 유가가 하락하자 회원국들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몰래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쿠웨이트가 할당량을 초과해서 석유를 팔자 이라크가 전쟁으로 응답한 거예요. 석유 카르텔의 내부 갈등이 중동 전쟁으로 번진 겁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60년 카르텔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바로 2026년 5월 1일에
산유국의 대명사인 UAE가 오펙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UAE 탈퇴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년간 쌓인 불만의 결과입니다. UAE는 지난 10년간 석유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했어요. 현재 UAE의 일일 석유 생산 가능 능력은 약 450만 배럴에 달합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 쿼터 때문에 실제로는 300만 배럴 수준만 생산할 수 있었어요. 150만 배럴을 매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라고 치면 하루 1.2억 달러, 연간 440억 달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포기하면서 카르텔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UAE 입장에서 오펙에 남아있는 기회비용이 탈퇴의 기회비용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게다가 UAE는 전략적으로 탈화석연료 시대를 대비하고 있어요. 2050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고 아부다비 국부펀드 ADR는 전 세계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있어요. 석유가 힘을 잃기 전에 최대한 많이 뽑아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길을 잠깐 다시 꺼낼게요. 1986년을 기억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감산에 지쳐서 치킨 게임을 선언했던 해예요.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던 사우디가 됐어, 나도 증산한다고 선언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서 7달러로 폭락했어요. 지금 상황과 구조가 비슷해요. UAE가 탈퇴하면서 증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다른 회원국들도 나도 이제 내 이익 챙긴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고요. 오펙 전체가 증산 경쟁에 돌입하면 유가는 급락할 수 있어요. 물론 1986년과 다른 변수도 있어요. 현재 중동에는 미-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 리스크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면 UAE 증산이 있어도 공급 차질로 유가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펙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 건 UAE 탈퇴가 처음이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 사건은 2010년대 미국 셰일 혁명이었어요. 셰일 오일이 뭐냐면요, 기존 유전처럼 땅을 수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셰일층이라는 암석층을 수평으로 파고 수압 파쇄 기술로 원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08년 1일 500만 배럴이었던 미국 원유 생산량이 2024년 1일 1,300만 배럴을 돌파했어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1973년 오일 쇼크의 핵심을 이해해야 해요. 1973년 당시 미국은 원유의 25%를 아랍에서 수입했어요. 그 공급이 끊기자 경제가 마비됐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중동 원유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아랍의 석유 무기가 미국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예요. 오펙이 1973년에 세계를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이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셰일 혁명은 그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오페크의 힘은 구조적으로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넘어올게요. UAE 탈퇴로 산유국들의 증산 경쟁이 본격화되면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아요. 유가가 하락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원유 수입국들이 웃어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이 나라들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유가가 내리면 생산 원가가 내려가고 기업 이익이 늘어요.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 이상이에요. 유가 10달러 하락하면 한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이 약 100억 달러 감소해요. 둘째, 항공, 해운, 물류 섹터가 웃어요.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업종이거든요. 유가가 내리면 마진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요. 셋째, 화학, 플라스틱 섹터가 웃어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패자는? 첫째, 산유국들이 울어요. 사우디는 국가 예산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이상이어야 해요. 유가가 이 이하로 내려가면 재정이 흔들립니다. 둘째, 미국 셰일 기업들이 흔들려요. 셰일 오일 채산성 라인이 배럴당 50에서 60달러거든요. 유가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셰일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요. 셋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요.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복잡한 신호예요. 유가 하락, 물가 하락,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주식시장의 유리. 이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 자, 이걸 내 포트폴리오에 직접 연결해 볼게요. 시나리오 1. 오펙 붕괴.
유가 급락, UA 탈퇴를 시작으로 다른 회원국들도 증산 경쟁에 참여하면서 유가가 40-50달러대로 폭락. 수혜 종목, 항공주, 해운주, 석유화학주, 피해 종목, 정유주. 시나리오 2, 오펙 부분 붕괴, 유가 완만 하락. UAE 탈퇴 후 다른 회원국들은 관망. 유가가 70에서 8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임.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아요. 오펙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그림이에요. 수혜, 한국 전반, 중립, 대부분의 업종. 시나리오 3, 중동 지정학 리스크, 유가 급등, 미 이란 전쟁 확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UAE 증산이 있어도 공급 차질로 유가 150달러 이상. 수혜, 정유주, 에너지 ETF, 금, 피해, 항공, 해운, 화학, 한국 경제 전반.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95%가 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코스피의 직격탄이에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세계가 배운 교훈이 뭔지 아세요? 단일 에너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 미국이 쉐일 혁명에 천문학적 투자란 이유예요. 석유에서 탈출하려는 구조적 움직임은 오펙의 장기적 영향력을 계속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 추천이 아니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예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항공주를 모니터링 중이에요. 유가 하락 시나리오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아직 비중을 키우진 않고 있어요. 둘째, 에너지 ETF를 경계하고 있어요. 유가 방향이 너무 불확실해서 에너지 섹터에 직접 베팅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펙이 무너지든 살아남든 에너지 전환이라는 20년 메가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어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는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저는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배터리 관련 종목을 장기 관점에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66년의 역사를 한 편에 담았어요. 오펙은 약자들의 반란으로 태어났고 세계를 무릎 꿇린 최강의 경제무기였지만 카르텔의 구조적 딜레마와 셰일 혁명, 재생에너지라는 시대의 변화 앞에 66년 만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의 속도와 형태는 매번 달라요. 수억 년을 살아온 저 익명 버핏이 지금껏 투자하며 깨달은 건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익명 버핏은 역사 속에서 계속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